오늘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5, 6번, 7번, 8번째인가요? 자, 신구약 중간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신구약 중간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곳인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딱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성경 침묵기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을 BC라고 하는 거죠. BC, 예수님 오기 이전,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끝난 중간에 그거를 보통 400년이라고도 하는데 전 400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5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침묵할 때요. 그 전의 역사는 뭔데 성경이 침묵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그러면 4대 성인이라는 그 성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석가모니 BC 563년서부터 483년까지요. 성경이 이제 침묵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공자 BC 551년부터 479년, 소크라테스 469년부터 399년, 헤로도토스 484년부터 425년까지, 두키디데스 465년부터 400년까지, 진시황이요.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거 그게 BC 259년인 거예요. 진시황 얘기가 259년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보다도 몇백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BC 37년부터 시작해서 AD 668년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AD 37년에 태어나가지고 100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같은 나이죠? 요한 같은 나이가 아니죠. 늦게 태어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거니까. AD 37년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역사가를 헤로도투스를 찾고 있죠. 헤로도투스가 484년도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시대 때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옛날 얘기를 쭉 적어놓은 게 이제 그거 얘기한 거에 그 바벨론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헤로도스가 적은 게 바벨론의 뭐 성벽이 90 몇몇 하고 폭이 20 몇몇 하고 이런 건데 484년도에 560년도 얘기를 하면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609년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605년, 609년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120년 전, 자기가 120년 전이야. 태어나기 12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키디데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헤로도토스가 쓴 게 또 그리스어고 페르시아 전쟁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그걸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전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에 거까지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저렇게 뻥을 쳐가지고 역사를 적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게 펠레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하는 걸 적은 거예요. 사실대로 적은 거죠. 이건 465년부터 400년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한참 200년이 지나서 진시황이 나오고 이제 고구려가 나오죠. 요세푸스는 AD 37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썼어요. 이게 AD 50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거를 다 본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쓴 거란 말이죠. 그냥 자기로부터 600년 전의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유대 고대사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그냥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라는 게 있고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뭐 그때 사람들이 뭐 그게 가능했어요?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볼 수가 있었어요. 시계라는 게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탈레스, 피타고라스, 메톤, 유클리드, 에라스토네스, 아르키메데스, 포에니 전쟁, 카이자르가 이게 이제 시저죠. 시저가 BC 100년에서 4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 2000년이 얼마나 먼 곳인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구려가 AD 668년이에요. 그로부터도 100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에.
그 이전의 기억은 기록되어 있는 곳은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모체로 해가지고 뭔가를 적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쓴 게 헤로도토스, 요세푸스 책인 거야. 그들이 해석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해석을 똑바로 했을까요? 그거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할 때 왜 성경을 뒤로 미루고 헤로도토스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헤로도토스 얘기를 더 많이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만다네가 오줌 싸는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 고레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 그 얘기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재미나게 듣고. 자, 헤로도토스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콥투스, 에집트 경계 말고 아시아의 리디아의 경계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애굽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디아의 경계를 알지를 못한다. 바벨론 이쪽으로, 페르시아 그쪽으로 자기 안 가봤다는 거예요. 이권 17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집트에 관해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에 근거한다. 이집트는 내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나는 들은 것을 전할 의무는 있지만 들은 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으며 이 말은 이 책 전체에 적용된다. 나는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전할 의무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할 의무는 나한테 있지만 이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재밌자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재밌자고. 그런데 책 제목이 역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역사로 소개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 말은 이 책 전체에 적용이 된다. 본인이 써놓은 거예요. 믿을 의무는 없고 이 책은 이 책 전체에 적용이 된다. 정복으로 간 부족들과 마주칠 때 그 부족의 유래와 간섭, 중요한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설명하러 다시 진행 방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직접 여행한 곳은 사제나 서기 부족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용하여 자신의 예견을 덧붙인다. 이게 헤로도토스가 자기가 써낸 책이에요. 나는 들은 것을 전할 의무는 있지만 들은 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얘기해요? 바벨론 성벽이 96m고 폭이 24m에서 마차가 양쪽으로 와 이게 막 교통하고 왔다 다니고 뭐 20년 먹을 쌀이 그 안에 먹을 식량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옛날 얘기가 더 재밌어 해요. 근데 그거 성경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시대 거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남북이 멸망하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더 연장받죠. 히스기야가 727년, 698년에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15년 전이니까 713년이에요. BC 713년에. 요때 이사야가 있었던 거죠. 요때 이사야가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시계가 해를 10도를 뒤로 돌린 게 그때가 이사야죠. 그 얘기를 믿냐고요? 그 얘기를 믿어야죠.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해를,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믿냐고요? 자, 그 얘기를 안 믿는 당신들이 이상한 건지 믿는 내가 이상한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이사야가 720년경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하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알게 해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내가 알겠다.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너희들이 해봐라 이거야. 내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제발 좀 해보라는 거야. 놀랄 테니까. 42장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내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침묵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얘기를 성경이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다 얘기하겠다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를 내가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 일을 보고 맞았느냐 틀렸느냐 나중에 검사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갖다가
다 일이 지난 다음에 끝에 와서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이 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밥 해 먹고 그걸로 또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지네들이 그 나무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짓은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유의해서 잘 보고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들으라고요. 자, BC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이 전에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전에까지만. BC 490년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록 사이에 500년간의 기록이 없다는 거죠. 기록이 없는데 그 얘기를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먼저 말씀했잖아요, 여기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요. 내 일을 알리노라.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다 미리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고 딱 끝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역사라는 거를 적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가들 중에 헤로도토스가 나오고 뭐고 하는 거죠. 두케디데스,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은 책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적은 거 그거는 믿어도 되겠죠. 그것도 뻥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예전에 적은 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BC 490년도에 헤로도토스가 48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 사람이 BC 600년 얘기를 적어놓은 걸 가지고 무슨 바벨론의 성벽이 90몇 메타가 되고 뭐 폭이 24m에 전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만 맨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보니두스가 어쩌고 나보니두스 헤로도토스 책에도 안 나와요.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벨사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나보니두스라는 말이 헤로도토스 책에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그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았다고 전부 다들. 자, 이것도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마저도 똑바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거는 기록이 된 거거든요. 헤로도투스가 똑바로 기록을 한 건데 이것마저도 똑바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전투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요. 뭐 그리스 전쟁 얘기죠. 그리스가 뭐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페르시아가 침략 야욕을 가지고 여기를 쳐들어온 것처럼 꼭 일본이 여기 쳐들어온 것 같아. 일본이 침략 야욕을 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사실을 어떤 거는지 찾아가지고 알려주려고 자기가 혼자서 배우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죠. 자기가 뭐 듣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적어도 내 얘기가 남한테 전해지는 이 교육 자료로 갈 때는 그걸 확인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 얘기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는 이 도시국가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는. 가난한 동네고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인 거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말이 죽기 살기로 달려가지고 이 주위를 달려가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이 땅을 쳐다도 안 보는 땅이에요. 이거 뭐 가난한 거지 같은 애들 여기 모여 사는데 어부들이라도 이거 양치기 목동들 뭐 어부나 하고 사는 거 이거 쳐다도 안 볼 때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제국에 여기 어디냐 그러면 요 밀레토스라는 곳에 밀레토스라는 게 여기 참주라고도 그러고 뭐 사트라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뭐 지역 왕 하는 거죠. 자치가 동네 왕 하는 건데. 요 사람이 그 다리우스 왕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출세해보려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문재인이한테 잘 보이려고 김두관이 뻥치는 소리 한마디 하고 추미애 난리치고 저 난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 밀레토스의 요 왕 중에 아레타오 바고스인가 뭐 그런 사람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게 뭐냐 그러면 요 낙소스라는 곳에서
워낙 여기가 먼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여기다가 군주를 사트라프를 파견했는데, 이 낙소스라는 섬에서 그 군주를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독립을 선언을 한 거야. 여기서요. 이 낙소스라는 섬에서. 그러니까 밀레토스의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요거 내가 점수 딸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점수 딸 귀치가 생겼네? 이러고 여기 쳐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섬이라서, 이게 지금 함대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요 리디아, 여기가 리디아거든요. 요 리디아 땅인데, 요 리디아 땅에 있는, 여기에 사트라프한테 간 거죠. 근데 이 리디아 땅이 누구냐, 그러면, 다리오 1세의 동생인 거예요, 이게.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발이 좋은 거죠. 다리오 1세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함대를 빌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가서, 요걸 내가 다리오 1세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정벌을 할 거야. 그러고 여기서 함대를 빌려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리오 1세의 동생이니까 이걸 내가 이기면은 여기서 곧바로 다리오스 1세한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출세하는데 뭐 뜰 수가 있겠다. 다음번에 내가 서울시장 한번 나가보겠다고 지금 난리 치고 앉았는 저 추미애랑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뻥치고 이제 한 번 해서 여기 붙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함대를 얻어갖고 왔는데 그 함대에 딸려온 이제 총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총독이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합참의장 같은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왔는데 이 작은 나라의 군대가 이걸 깔본 거죠. 이 리디아에서 온 그 함대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 함대를 운영하는 그 제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깔봐버린 거야. 깔보고 하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저 자식이 미쳤나? 밀레토스 저놈이 미쳤나? 그러면서 이거 뭐 왕이 보내긴 보냈으니까 안 따를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알려준 거예요. 미리. 저 자식 미친놈이네. 그러고 여기다 미리 알려줘갖고 여기다 방패를 한 거죠. 그래가 쳐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점령을 못한 거예요. 점령을 못해가지고 거꾸로 이게 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 밀레토스에 있던 아레타 뭔가 그래요. 이름이. 밀레토스의 사트라프가. 이게 어떨 방법이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함대를 빌려갖고 왔죠.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죠. 잘 보이려고 하다가 얘가 죄를 지어놓고서 지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를 공격을 해버려요. 오히려. 어차피 저는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뭐 죽을 판이 생겼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쪽을 또 꼬시는 거예요. 어디를 꼬시냐 그러면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사람들을 꼬셔요. 여기다 막 설교를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정복하자. 반대로 이쪽을 치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랬던 그쪽을 이제 치재는 거죠. 스파르타는 우리는 안 할게. 그랬더니 이 아테네가 여기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뭘 도와주면 돼? 그러고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이오니아도 여기 뭘 도와주면 돼? 그러고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르디스라는 성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군대를 워낙 멀어요. 군대를 해가지고 여기 오려면 2달씩 걸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밀레토스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박살을 내버린 거죠.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이 자식들이 뭐 안 되겠네 그러고 했는데 스파르타는 동조를 안 했는데 요때 아테네가 이걸 동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도 혼 좀 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마라톤 전투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요. 성경이 딱 하고 다리오스 1세를 높였다고 그랬잖아요. 다리오스 1세를 네가 높인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높인 일이 있는데 그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설명하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리오스 1세의 힘을 하나님이 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제 여기서 시비가 난 거죠. 그래 첫 번에 여기서 대군을 끌고 배를 끌고 오다가 풍랑에 맞아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잖아요. 풍랑에 의해서. 두 번째 와간 게 이제 두 번째 전투에 온 게 마라톤 전투예요. 근데 그 마라톤 전투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는 얘기가 너무 이게 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요 반도 끝에가 있는데 이쪽 아테네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가 상륙해가지고 여기 하선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테네는 바닷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뒤편 쪽에 가니까 여기에 마라톤 평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여기에 마라톤에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터에 이렇게 붙게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이 갈편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활 쏘는 게 주특기고 이 아테네는 중장 보병 이게 붙어서 싸우는 건데 이 활 쏘는 거리 안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러고 있는 중에 이 시간이 가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저놈들이 이쪽으로 지금 건너왔으니까 저 뒤편 쪽에 가면 저기 빈집일 거다. 아테네가 빈집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군대를 지금 25,000명이 와 있는데 1만 명은 여기 놔두고 15,000명은 배를 타고 이 반도를 삥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울산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울산 있는 데서부터 이 목포까지 가는 거죠. 이거 삥 둘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뒤편을 가서 빈집을 털어야 되겠다. 그러고 배에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가만히 이쪽에 그리스 중장 보병이 딱 보고 쟤네들이 뭐 하는 거를 눈치를 딱 챈 거죠.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이 돌았으면은 그냥 쳐들어올 거고 그런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한번 붙은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붙었는데 페르시아군은 활을 막 쏘는 거죠. 화살권 바깥에 딱 중장보병이 자기가 이 중장보병이기 때문에 갑오시니 투구 이런 것들이 한 30kg씩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그거를 가지고 페르시아 군권보다 한 200m 바깥에 그러니까 화살권 바깥에 있다가 한번 화살을 땅 쏘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군이 그냥 뛰는 거야. 뛰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투가 붙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거기서 전투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군 1만 명 남은 것 중에서 6,400명이 거기서 죽고 이 그리스 군대들의 아테네 군대들이 이제 한 200명밖에 거기 안 죽게 되죠. 200대 6,4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쳐 부수고 아테네가 그 중장병을 입은 상태대로 이쪽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요 아테네까지가 이게 33km 정도 되는데 그 중장 갑옷을 입고 여기 뛰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걸 무찌르고 뛰어와가지고 일로 건너오는 거죠.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딱 와서 자기네 성에 와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그 페르시아군 배가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딱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린 게 된 거죠. 그렇게 돌아가서 그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이.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군은 여기서 참패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여기서 막 뛰어가가지고 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올림픽이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18세기에 그 올림픽을 창시한 무슨 남작인가 그랬죠? 그 남작인가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마라톤 전투는. 뛰어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냐 그러면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여기서 구원군을 보내라고 이 스파르타한테도 구원군을 보내라고 어떤 한 사람을 페이드스인가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 240km를 보내죠.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240km를 이틀 동안에 여기 주파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구원 요청을 하러 갔던 사람인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거기 가가지고 다 살아가지고 다 제대로 전달했죠. 근데 스파르타가 우리는 지금 뭐 축제기간, 그러니까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축제기간이라고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래갖고 원군을 못 받아내서 아테네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싸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뭐 뛰어가가지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목사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 뛰어가가지고 뭐 왔노라 보았노라 뭐 싸웠노라 뭐 이렇게 왔노라 뭐 보았노라 싸웠노라 뭐 이렇게 또 말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저가 하는 얘기예요. 시저가 AD 48년? 49년도쯤이죠. BC 49년도쯤에 가서 한 얘기죠. 그거를 또 여기다 갖다 얘기를 해요.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뭐 이겼노라 그 얘기는 여기 얘기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런 얘기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자꾸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에 갖다가 맞추는 것 때문에 이 세계 역사는 아주 뒤죽박죽 엉터리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거를 지금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스파르타죠, 여기. 이게 스파르타고요. 이게 펠레폰네서스 반도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말 많은 고린도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 여기 고린도가 여기 지금은 운하를 뚫어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살라미스고요. 여기 살라미스. 크세스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살라미스 해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전투를 하다가 여기로 도망가니까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좁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전쟁에 관련된 거를 보려고 그러면,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찾아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미로 볼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 전부 엉터리고요. 영화, 우리나라 뭐 판도라 보고서 이 문재인이 원전 세우고, 다 엉터리잖아요. 그 원전들. 영화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 암살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그 엉터리거든요.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인데, 영화를 보고 역사를 인식하는 거,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나라의 정치를 전부 영화로 만들어 갖고 해요. JSA, 동막골, 전부 빨갱이 영화들이에요. 전부 다 암살, 독립군, 그만해야지. 그런 얘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